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저 다리 라인 좀 봐라. 모델 아니냐? 여기가 무슨 런웨이인 줄 아나 보네. 파주 문산읍의 한적한 국도변 제1보병사단 예하 대대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병장이 침을 꼴깍 삼키며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은 부대 정문 앞 갓길에 멈춰 선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여자를 훑느라 바빴다. 와, 대박입니다. 김병장님, 진짜 연예인 아닙니까? 선글라스 낀 거 보십시오. 얼굴이 조망만 한 개 소멸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부사수 이일병 역시 입을 해벌쭉 벌린 채 맞장구를 쳤다. 늦여름의 습한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오후 2시. 지루함에 몸부림치던 두 사내의 눈앞에 나타난 여자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아니 눈앞에 떨어진 황홀한 자극제였다. 여자는 운전석 문을 닫고 매끄러운 걸음걸이로 위병소를 향해 다가왔다. 몸에 딱 붙는 흰색 민소매 티셔츠 위로 드러난 탄탄한 어깨선과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허리 라인, 그리고 걷을 때마다 청바지 위로 드러나는 힙 라인은 20대 초반의 피트니스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완벽했다.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자 은은한 샹푸 향이 땀냄새 쩌든 위병소 초소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저기요. 면회 왔는데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여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외모에 정신이 팔린 김병장의 귀에는 그저 달콤한 애교로 들릴 뿐이었다. 김병장은 소총을 대충 어깨에 걸쳐 맨 채 껄렁한 자세로 초소 창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반쯤 내밀었다. 이야, 우리 부대에 이런 미인이 다 오시고. 누구 면회 오셨어요? 남자친구? 아니면 오빠? 아, 이 정도 미모면 곰신 카페 여신이겠네. 김병장의 말투에는 은근한 희롱이 섞여 있었다. 군인이라는 신분과 위병소라는 통제구역이 주는 알량한 권력감, 그리고 눈앞의 여자가 자신보다 한참 어려 보인다는 착각이 만들어낸 오만함이었다. 여자는 대답 대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김병장의 명찰과 복장 상태를 훑어보았다. 전투복 상의 단추는 하나 풀려 있었고 헬멧 턱끈은 느슨하게 풀려 덜렁거렸다. 총기 파지법은 엉망이었으며 무엇보다 근무 중 민간인을 대하는 태도가 글러먹었다. 근무자. 복장 상태가 그게 뭡니까? 그리고 초병이 민간인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희롱이라니.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여자의 지적에 김병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휘저었다. 이 아가씨 보게. 얼굴 좀 예쁘다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시네. 야, 여기 군대야. 오빠가 좋게 말할 때 신분증이나 내놔. 누구 만나러 왔는지 말 안 하면 못 들어가. 옆에 있던 이 일병도 킥킥거리며 거들었다. 저기요, 누나, 저희 병장님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냥 남자친구 이름 대고 얼른 들어가시죠. 혹시 압니까? 저희가 잘 말해서 면회 시간 좀 늘려줄지. 여자는 기가 차다는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었다. 드러난 눈동자는 깊고 서늘했다. 단순히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가 그 눈빛 서려 있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두 병사는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강지훈 이병 면회 왔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강지훈? 아, 그 신병. 백 없어서 최전방으로 떨어졌다는 그놈. 김병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위아래로 그녀를 다시 한번 훑었다.
강지훈이 땡 잡았네. 이런 누나도 있고. 아니면 혹시 애인? 야, 강지훈이 능력 좋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이는데. 어머니입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고 간결했다. 순간 위병소 주변의 정적이 감돌았다. 김 병장과 이일병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하. 어머니? 아줌마라고? 야, 거짓말도 정도껏 쳐야지. 그럼 내가 강지훈이 아빠다. 이 얼굴에 이 몸매의 어머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김 병장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책상을 탕탕 쳤다. 여자의 표정은 이제 차라리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는 대신 안주머니에서 가죽으로 된 지갑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이 아닌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제1보병사단 1연대 3대대 위병소 근무자 병장 김철수, 일병 이영호. 지금 이 시각부로 너희들의 근무 태만, 민간인 모독, 그리고 상관 모욕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김 병장은 낄낄거리는 와중에 그녀가 내민 신분증을 건성으로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면회객 출입증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신분증에 적힌 계급과 이름, 그리고 출신 부대를 확인하는 순간 웃음기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심장이 발바닥 밑으로 툭 떨어지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육군 예비역 준장 최수연 전 707 특수임무단. 준장. 별 하나. 원스타.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인간병기들이 모여있다는 특수임무단 출신의 여군 장성. 김 병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도르르 굴러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이 일병은 김 병장의 반응을 보고 본능적으로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얼어붙었다. 최수연은 공포에 질린 두 병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낮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명령했다. 대대장 나오라고 해. 당장. 상황실에 있던 박중령은 당직 사관의 다급한 보고를 받고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뭐? 위병소에 누가 왔다고? 예비역 준장님이십니다. 그 전설의 최수연 장군님 말입니다. 707의 그 마녀. 아니, 그분 말입니다. 박중령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최수현. 그녀가 누구인가? 현역 시절 대테러 작전과 특수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인물이었다. 여군의 한계를 뛰어넘어 남자 특수부대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전투력과 지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살아있는 전설. 그녀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조용히 지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의 대대 위병소에 그것도 20대 아가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보고에 따르면 위병소 아이들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녀를 헌팅 상대로 착각하고 희롱했다는 내용이었다. 미친놈들.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박중령은 전투모를 챙겨 쓸 새도 없이 행정반을 뛰쳐나갔다. 뒤이어 작전장교와 주임원사가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위병소로 달려가는 박중령의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이건 단순히 면회객의 컴플레인 수준이 아니었다.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는 필수였고 더군다나 그녀가 현역 시절 쌓아 올린 위명은 국방부 장관 귀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위병소 앞에 도착했을 때 박중령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평소 껄렁거리기로 유명했던 김 병장과 이일병이 위병소 앞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모델 같은 포스를 풍기는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면회객들과 다른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가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 장군님. 박중령이 숨을 헐떡이며 그녀 앞에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비록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박중령의 몸은 조건반사적으로 각이 잡혔다. 충성. 대대장 중령 박민석입니다. 최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중령을 바라보았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이 박중령의 관등 성명을 확인하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고갯짓으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두 병사를 가리켰다. 박중령. 자네 부대 위병소는 아주 개방적이더군. 민간인 여성에게 외모 품평을 늘어놓는 건 기본이고 반말에 조롱까지. 내가 현역 때 가르쳤던 군인 정신이 여기서는 다 썩어 문드러진 모양이지. 박중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죄송합니다.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당장 시정하고 엄중문책하겠습니다. 엄중문책이라. 말로만? 최수연이 한 걸음 다가오자 박중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현역 시절 별명이 얼음 마녀였던 이유를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몸매는 20대였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영락없는 호랑이였다. 내 아들 강지훈 입영 면회 왔다. 아들이 이런 선임들 밑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니 엄마로서 아주 걱정이 되는군. 그리고 선배로서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때였다. 부대 안쪽에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앳된 병사의 모습이 보였다. 갓 지급받은 듯한 빳빳한 전투복을 입은 아직 군기가 바짝 든 이등병. 강지훈이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선임들과 사색이 된 대대장,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에 최수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까지 사람을 얼어 죽일 듯한 냉기를 뿜어내던 장군의 얼굴은 사라지고 아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평범하고 아름다운 엄마의 얼굴이 드러났다. 지훈아, 우리 아들. 최수연은 박중령과 엎드려 있는 병사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활짝 웃으며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지훈은 당황해서 얼어붙었다. 엄마가 왜 대대장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저 무서운 김 병장님은 왜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지 도무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잘 먹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최수연이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20대 누나가 남동생을 챙기는 모습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중령은 알고 있었다. 저 가녀린 팔뚝 안에 사람 하나쯤은 맨손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근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잠시 아들을 살피던 최수연이 다시 고개를 돌려 박중령을 보았다.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차가운 장군의 얼굴이었다. 박중령. 예. 장군님. 면회 신청 절차 밟아줘. 그리고 저 두 녀석.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서 덜덜 떨고 있는 김 병장과 이일병에게 꽂혔다. 내가 면회 끝나고 나갈 때까지 저 자세 유지하라고 해. 만약 무릎이라도 닿는 순간 내가 직접 정신교육 들어간다. 국방부 감찰실에 전화 걸기 전에 알아서 잘하라는 소리야. 명심하겠습니다. 박중령의 우렁찬 대답이 위병소 앞을 울렸다. 최수연은 다시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아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왔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지. 지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의 손에 이끌려 면회실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박고 있는 두 병사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있는 대대장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부조리극처럼 남겨졌다. 파주의 맑은 하늘 아래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치고는 꽤나 살벌하고 유쾌한 등장이었다. 면회실은 주말을 맞아 가족, 연인을 만나러 온 병사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삼겹살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수현과 강지훈이 들어서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너무나도 젊고 화려한 외모의 여자와 갓 입대한 빡빡머리 이등병의 조합. 누가 봐도 연상연하 커플이거나 남동생 면회를 온 잘나가는 누나로 보였다. 옆 테이블에서 피자를 먹던 상병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쟤 뭐냐? 신병인데 여자친구 클래스 봐라. 모델 아냐? 와, 진짜 부럽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지우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운지 연신 고개를 숙이고 헛기침을 했다. 엄마가 젊어 보이는 건 좋지만 때로는 이런 오해들이 곤란할 때가 많았다. 특히 군대라는 남초 집단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최수연은 아들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준비해온 3단 도시락 통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그리고 지훈이 가장 좋아하는 오징어 볶음까지. 호텔 셰프가 울고 갈 정도의 정갈한 음식들이었다. 자, 해봐. 우리 아들 배고팠지? 최수현이 젓가락으로 갈비찜 하나를 집어 지훈의 입에 넣어주려 했다. 지훈은 질색하며 주변 눈치를 살폈다. 아, 엄마. 제발요. 남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제가 먹을게요. 어머, 얘가 왜 이래? 군대 가더니 엄마가 부끄러워? 옛날에는 엄마랑 결혼한다고 떼쓰더니. 그건 5살 때 이야기고. 지훈이 얼굴을 붉히며 갈비찜을 받아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익숙한 엄마의 손맛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근데 엄마, 아까 위병소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대대장님까지 나오시고. 분위기가 장난 아니던데.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다. 평소 엄마가 운동을 좋아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건 알았지만 군대에서 대대장님이 쩔쩔맬 정도의 인물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엄마도 집에서는 그저 요리 잘하고 잔소리 좀 심한 주부였으니까. 최수연은 오징어 볶음을 집어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위병소 애들이 근무 기강이 좀 빠져 있길래 인생 선배로서 조언 좀 해줬어. 그리고 내 대대장 박중령 말이다. 나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잠깐 봤던 후배야. 후배요? 엄마 군대 다녀왔어요? 그냥 행정직 공무원 하셨다고. 지훈의 눈이 동그라졌다. 최수연은 피식 웃었다. 아들에게 굳이 자신의 과거를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험한 꼴 많이 보는 특수부대 이야기 따위 곱게 키운 아들에게 들려줘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응, 뭐. 그냥 좀 험한 데 있었어. 운동도 좀 하고. 몰라도 돼. 밥이나 많이 먹어. 그때였다.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행보관이었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지훈과 수연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강지훈 이병,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위병소 근무자들한테 무슨 짓을 시킨 거야? 행보관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었다. 위병소 아이들이 엎드려 뻗쳐 있는 이유가 강지훈의 여자친구가 꼬장을 부려서라고 보고받은 듯 했다. 행보관 뒤로 험악한 인상의 선임 병사 몇 명도 따라 들어왔다. 야, 신병. 너 여자친구 믿고 깝치냐? 김 병장님이 내 친구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다. 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밖에서 김 병장 죽으려고 한다고. 내가 가서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서 히히덕거리고 밥이 넘어가냐? 행보관이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지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탁! 경쾌하지만 묵직한 소리가 났다. 최수연이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행보관의 심장을 갉아먹듯 울렸다. 지금 내 아들 몸에 손 댄 건가? 최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면회실 전체를 울릴 만큼 명징했다. 행보관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들? 아, 이 아줌마가 어머니시라? 아니, 어머니면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셔야지. 어디서 남의 부대 와서 행패입니까? 여기가 안방인 줄 아세요? 행보관은 그녀가 대대장과 아는 사이라는 것까지는 몰랐던 모양이다. 그저 좀 드센 강남 아줌마 정도로 생각한 게 분명했다. 최수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박중령 교육 다시 시켜야겠네. 간부라는 작자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들이박는 꼴이라니. 자네 계급이 뭔가? 상사인가? 자네? 이 여편네가 돌았나? 행보관이 욱해서 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휙, 퍽. 눈 깜짝할 새였다. 최수연의 손이 행보관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다. 덩치 큰 행보관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식당 바닥에 처박혔다. 행보관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따라왔던 병사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영화 속 장면인가 싶었다. 40대 아줌마가 아니 20대처럼 보이는 여자가 특전사 출신도 아니. 잠깐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최수연은 쓰러진 행보관을 내려다보며 옷 매무새를 다듬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그것도 면회온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다니. 이건 영창감인데? 그리고 자네 제압술 기본이 안 되어 있군. 중심이 너무 떠 있어. 그러니 여자한테도 넘어가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병사들을 보았다. 너희도 덤빌래? 아니면 가서 박중령 다시 불러올래?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후다닥 밖으로 도망쳤다. 지우는 이 믿지 못할 광경을 보며 입만 뻐끔거렸다. 우리 엄마가 싸움을 잘한다. 그것도 행보관을 한 방에. 엄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지훈의 떨리는 질문에 최수연은 윙크하며 속삭였다. 엄마가 말했지. 운동 좀 했다고. 밥 씻겠다. 앉아. 하지만 밥을 먹기는 글렀다. 식당 입구 쪽에서 대대장이 다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연대장 차가 막 도착했다는 무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파주의 작은 대대가 발칵 뒤집히고 있었다. 식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바닥에 나뒹구는 행보관은 고통의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허리를 부여잡고 끙끙거렸고 그를 따라왔던 병사들은 벽에 붙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최수연은 식탁 위에 놓인 물티슈를 한 장 뽑아 행보관을 제압하느라 살짝 더러워진 손끝을 우아하게 닦아냈다. 대대장 언제 온다니? 밥 먹는 시간 다 지나가겠네. 그녀가 무심하게 내뱉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식당 밖에서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다. 도대체 문산 일대대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민간인한테 행보관이 얻어터졌다는 보고가 올라와. 위병소는 뚫리고 간부는 나뒹굴고 여기가 당나라 부대야.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등장한 인물은 연대장 마칠성 대령이었다. 불그락푸르락한 얼굴에 목핏대가 잔뜩 선 그는 들어오자마자
박중령의 조인트를 걷어찼다. 박민석, 너 대대장 똑바로 안 해? 저 여자가 누구길래 쩔쩔매고 있어. 당장 헌병대 불러서 끌어내. 박중령은 억울함에 입술을 달달 떨며 연대장의 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연대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뭐가 아니야. 민간인이 부대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데 신원 파악이고 나발이고 일단 수갑 채워. 마 대령은 박중령을 밀치고 성큼성큼 최수연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무장한 기동 타격대 병력들이 우르르 진입해 총구를 겨눴다. 순식간에 면회실은 테러 진압 현장처럼 살벌하게 변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다. 하지만 최수연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토닥여 안심시키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칠성. 많이 컸네. 소위 때 독도법도 못해서 산속에서 질질 짜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령 달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갔나다. 마 대령의 걸음이 뚝 멈췄다. 부대 내에서 감히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하대하며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단장 정도밖에 없었다. 게다가 저 목소리.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꿈에서도 들으면 벌떡 일어나 관등 성명을 외치게 만들었던 그 서늘하고도 나른한 목소리.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선글라스를 벗은 최수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20대 후반의 앳된 얼굴 같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심연은 그가 아는 유일한 사람과 일치했다. 설마? 마 대령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특수전 교육단 시절. 지옥주 훈련 교관이었던 모든 훈련생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교관. 일명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최수연 교관님? 관등 성명 안 나오나? 마칠성 교육생. 그 한마디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다. 마 대령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대령이라는 것도 주변에 수많은 부하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망각한 채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며 우렁차게 외쳤다. 132번 교육생 마칠성. 정적이 흘렀다. 박중령은 이마를 짚었고 총을 겨누고 있던 기동 타격대원들은 총구가 아래로 축 처진 줄도 모른 채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호랑이 같던 연대장님이 웬 젊은 여자 앞에서 훈련병처럼 군기가 바짝 들어 소리를 지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이었다. 최수연은 팔짱을 끼고 혀를 쯧쯧 찼다. 목소리 봐라. 배에 기름이 껴서 그런가 영 시원찮네. 야, 칠성아. 너 연대장이라며? 근데 부하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면회 온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 내가 얌전히 갈비찜 먹이고 가려고 했는데 내 부하들이 먼저 시비 걸고 몸에 손대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니? 마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곁눈질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행보관과 땀범벅이 된 박중령을 노려보았다.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다. 이건 자신의 부하들이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린 꼴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한 소치입니다. 당장 관련자들 징계하고. 됐고. 최수연이 말을 끊었다. 애들 보는 앞에서 쪽팔리게 그러지 말고. 여기 다 치워. 우리 아들 밥 먹어야 해. 그리고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오랜만에 봤는데 고기는 한 점 하고 가야지. 예. 아내. 영광입니다. 마 대령은 헐레벌떡 손짓으로 병사들을 물렸다. 야. 뭐해. 다 원위치 안 하고. 행보관 업어다 의무대 보내고 박중령 너는 가서 커피 타와. 믹스 말고 원두로. 교관님, 아니 장군님 취향 알지?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험악했던 면회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공기의 밀도는 달랐다. 주변 테이블의 병사들과 면회객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이 기이한 테이블을 훔쳐보았다. 마 대령은 엉덩이를 반만 걸친 채 불편하게 앉아 최수연이 건네는 갈비찜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지우는 이 상황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어 젓가락만 깨작거렸다. 지우나 인사해. 엄마 옛날 제자야. 지금은 꽤 높으신 분 같지만. 안녕하십니까? 이병 강지훈입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경례하자 마 대령도 엉거주춤 일어나 맞경례를 했다. 아이고, 장군님 아드님이셨습니까?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강이병, 아니 강지훈 군. 군 생활 힘든 거 있으면 바로 나한테, 아니 직속상관에게 말하게. 내가 다 봐주겠네. 칠성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똑같이 굴려. 대신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은 용서 못한다. 알겠어? 명심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아주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최수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밥그릇 위에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을 보는 마 대령의 등 뒤로는 여전히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현역 시절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혼자서 적진 한복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왔던 전설적인 일화를. 그녀는 걸어다니는 인간 병기이자 국가 전략 자산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 밥을 챙겨주는 모습은 기괴함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다. 식사를 마칠 때쯤 박중령이 쟁반에 커피를 받쳐들고 뛰어왔다. 장군님, 타오셔. 아니, 타왔습니다. 최수연은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다. 향 좋네. 박중령,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도 땄나 봐. 과찬이십니다. 그때 식당 한 구석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파주 임진강 일대에서 신원 미상의 거동 수상자 여러 명이 포착되어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무장 간첩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 최수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 대령과 박중령의 표정도 굳어졌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다. 칠성아. 최수연이 낮게 불렀다. 예, 장군님. 임진강 쪽이면 너희 관할 구역 겹치지. 그렇습니다. 일대대 섹터와 인접해 있습니다. 최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텔레비전 화면을 넘어 전장의 지형을 그리고 있는 듯 했다. 면회는 여기까지 해야겠네. 비상 걸릴 테니까. 그녀는 지훈을 꽉 안아주었다. 아들, 엄마 갈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몸 조심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엄마도 조심해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지우는 엄마가 단순히 차가 막힐까봐 걱정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최수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파주 일대의 지도와 도주로 그리고 예상되는 적의 침투 경로가 그려지고 있었다. 박중령, 마 대령. 가서 일 봐. 내 배웅은 필요 없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은 아들을 두고 가는 어머니의 아쉬움보다는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최수연이 떠나고 난 뒤 부대에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면회객들은 황급히 귀가 조치되었고 휴가 장병들의 출타는 전면 통제되었다. 부대 전체의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리며 파주의 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생활관으로 복귀한 지우는 멍한 상태였다. 엄마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연대장님을 어린애 취급하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기들과 선임들은 지훈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그 무서운 김 병장조차 지훈에게 말을 걸 때면 말끝을 흐렸다. 야, 지훈아, 너네 어머니 대체 뭐 하시던 분이냐? 옆 침상의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운동 좀 하셨다고만. 지훈이 대답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았다. 이미 부대 내에는 강지훈의 어머니는 비밀 요원이다.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다. 특수부대 창설 멤버다라는 온갖 루머가 살이 붙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시각 최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유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녀의 차 안에는 평범한 주부의 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열자 암호화된 통신 단말기와 소형 망원경, 그리고 응급처치 키트가 나왔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임진강변의 갈대숲을 응시했다. 군 당국이 발표한 침투 예상 지점은 이곳에서 멀지 않았다. 현역 시절의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바람의 방향, 갈대 흔들림의 부자연스러움,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여 있는 화약 냄새. 놈들은 물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어. 혼잣말을 중얼거린 그녀는 트렁크를 열었다. 그곳에는 쇼핑백들 사이에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된 검은색 전술 조끼와 군화 한 켤레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군화 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흰색 민소매 티셔츠 위에 전술 조끼를 걸치자 방금 전까지 아들에게 갈비찜을 먹여주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코드네임 화이트 로즈로 돌아와 있었다. 삑!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 이어폰에서 잡음 섞인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현역 시절 후배들이 사용하는 비공식 채널이었다. 현재 위치 찰리 구역. 아군 수색대 매복 중. 하지만 적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 유령 같다. 오버. 최수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유령은 무슨. 너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숨은 거지. 그녀는 단말기를 켜고 음성 변조 기능을 활성화한 뒤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로즈. 민간인 신분이라 개입은 곤란하지만 힌트는 준다. 찰리 구역 3시 방향 배수로 입구를 확인해라. 놈들은 수중 침투 장비를 매복시켜 놨을 거다. 그리고 현재 너희 머리 위 200m 열상 감지 드론 띄워서 11시 방향 갈대밭 스캔해. 토끼몰이 준비해라. 무전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이 채널은 보안 채널입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시간 없다. 놈들 놓치면 파주 시내까지 들어간다. 최수연은 통신을 끊고 갈대숲 사이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낮고 빨랐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험한 지형을 주파하는 솜씨는 현역 때보다 더 노련했다. 그녀가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근방에 아들의 부대가 있었다. 놈들이 포위망을 뚫고 도주한다면 가장 먼저 마주칠 곳이 바로 일대대 외곽 경계 지역이었다. 내 아들 군 생활 꼬이게 놔둘 순 없지. 엄마가 미리 청소 좀 해놔야겠다. 한편 일대대 지휘통제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정보는 혼선되었고 수색대의 보고는 엇갈렸다. 마 대령은 지도를 내려치며 고함을 질렀다. 저기 어디 있다는 거야? 위성 사진에는 안 잡히는데 자꾸 흔적이 발견된다고. 박중령이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그게 신원 미상의 조력자가 무전으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소름 끼치게 정확합니다. 그 사람이 찍어준 좌표에서 적의 은거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뭐? 신원 미상? 간첩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군의 전술 용어와 암호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변조되었지만 여성이라고. 마 대령의 뇌리에 한 사람이 스쳤다. 설마
설마 장군님이? 그때였다. 일대대 외곽 탄약고 초소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타탕, 적출현, 적출현, 탄약고 후문, 3명, 아니 5명, 중무장 상태. 무전기에서 비명에 가까운 다급한 보고가 터져나왔다. 하필이면 그곳은 갓 전입 온 신병들이 경계 지원을 나간 구역이었다. 그리고 그 신병 명단에는 강지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훈이가 거기 있다고? 야, 이 미친놈들아. 기동 타격대 전원 투입해. 헬기 띄워. 강지훈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우리 다 죽어. 적한테 죽는 게 아니라 최수연 장군님한테 죽는다고. 어둠이 짙게 깔린 탄약고 외곽. 지훈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총을 움켜쥐었다. 훈련소에서 사격은 해봤지만 실제 상황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적과 대치하는 건 차원이 다른 공포였다. 옆에 있던 사수 김상병도 겁에 질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방 50m 앞 수풀이 흔들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기 어린 눈빛들이 번득였다. 놈들은 프로였다. 아군의 사격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엄폐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김상병님, 어떡합니까? 지원은 언제 옵니까? 몰라. 고개 숙여. 총알 날아온다. 슈. 소음기를 장착한 총탄이 지훈의 헬멧 위를 스치고 지나가 뒤쪽 나무에 박혔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이었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오늘 갈비찜 진짜 맛있었는데. 더 많이 먹을 걸. 그때 숲을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적의 사격이 멈췄다.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적들을 하나씩 낚아채고 있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짧은 단말마가 이어졌다. 우두둑. 퍽. 뭐야? 누가 뒤에 있다. 3번, 4번 응답해. 적의 분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당황하여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었다. 지훈과 김상병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전방을 살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순간 지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은 긴 생머리의 그림자가 적의 등 뒤에서 솟아올랐다. 그녀는 손에 든 대검으로 적의 총구를 쳐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지자 그녀는 회전하며 뒤따라오던 다른 적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지만 그 파괴력은 폭풍 같았다. 엄마? 지훈의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그림자가 고개를 돌려 지훈 쪽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쉬타는 신용을 했다. 엎드려 있어, 아들. 엄마가 금방 끝낼게.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다. 최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적의 소총을 발로 차올려 능숙하게 잡아채더니 남은 적들을 향해 점사를 날렸다. 타탕, 타탕. 정확하게 적들의 다리와 어깨를 노린 사격이었다. 살생을 피하면서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사격술. 순식간에 5명의 무장 괴한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상황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뒤늦게 기동 타격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미 상황이 정리된 현장이었다. 적들은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인 채 굴비처럼 엮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최수연이 서 있었다. 어머니? 기동 타격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최수연은 발치에 있는 적의 리더를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간첩은 아니고 마약 밀수 조직 호위병들이네. 군사분계선 넘어서 물건 배달하다가 길을 잘못 든 모양이야.
무기 수준을 보니 용병 출신들이고 그녀는 다가오는 마 대령과 박중령을 보며 씩 웃었다. 칠성아,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다. 우리 지훈이가 경계 근무 잘 서서 발견했고 너희 기동대가 잡은 거야. 알지? 나 여기 있었던 거 비밀이다. 민간인이 군 작전에 개입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마 대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묶여있는 용병들을 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역시 전설은 살아있다. 헛소리 말고 우리 아들 포상 휴가나 챙겨줘. 그리고 오늘 야식은 피자 어때? 애들 놀랐을 텐데. 최수연은 흙이 묻은 옷을 털며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멍하니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다친 데 없지? 그녀가 지훈의 헬멧을 바로잡아주며 물었다. 엄마, 진짜 707이었어요? 지훈의 질문에 최수연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아들의 코를 꼬집었다. 말했잖아. 운동 좀 했다고. 비밀 지켜줄 거지. 그날 밤 파주 일대의 군부대에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다. 일대대 탄약고 앞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 혹은 미모의 여전사가 달빛을 타고 내려와 적들을 섬멸했다는 믿기 힘든 무용담이. 하지만 강지훈에게는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다. 언제나 잔소리 많고 평범해 보였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거대한 날개를 숨기고 있었던 수호천사였음을 깨닫게 된 날이었다. 사건이 수습되고 며칠 뒤 지훈의 부대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부대원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피자와 치킨,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훈련은 빡세게, 밥은 든든하게. 별을 품은 꽃이. 지훈은 쪽지를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생활관 동기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피자로 달려들었다. 와, 지훈아. 너네 어머니 진짜 최고다. 지훈아, 나 너네 어머니 팬클럽 가입해도 되냐? 시끌벅적한 생활관 창밖으로 파주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군 생활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든든한, 너무나도 강력하고 든든한 백이 자신의 뒤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파주의 가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탄약고 사건 이후 강지훈의 군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그를 괴롭히던 선임들은 이제 지훈의 눈만 마주쳐도 깎듯이 경례를 붙일 기세였고 간부들조차 그를 어려워했다. 강지훈 이병, 아니 강지훈님. 오늘 작업은 열외하시고 PX 가서 냉동이나 좀 드시지 말입니다. 김 병장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은 이런 상황이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했다. 동기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가 해결해준 사건, 엄마가 보내준 간식, 엄마의 후광. 정작 군인 강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김 병장님, 저도 작업하겠습니다. 저만 열외되는 거 싫습니다. 지훈이 삽을 들고 일어서자 김 병장은 펄쩍 뛰었다. 아이고 큰일 날 소리. 너 손에 물집이라도 잡히면 우리 부대 폭파된다니까. 연대장님이 신신당부하셨어. 강지훈 이병은 국보급 문화재처럼 다루라고.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격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중대장실로 호출된 지훈은 청천벽력 같은, 아니 그에게는 기회일지도 모르는 소식을 들었다. 강원도 인제로 과학화 전투 훈련을 떠난다. 2주간의 야외 기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실전과 똑같다. 전자감지 장비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전문 대항군과 싸우는 거야. 중대장의 설명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부대 울타리를 벗어나 거친 산악 지형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훈련.
거기서라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짜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의 우렁찬 대답에 중대장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근데 어머니께는 말씀드렸냐? 인제 산골짜기는 파주보다 훨씬 춥고 험하다.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또 엄마 이야기였다.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건 제 훈련입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수신자 부담 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훈련 간다는 말은 쏙 빼고 잘 지낸다는 안부만 전하려 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최수연의 목소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거기 벌써 설이 내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내복 챙겼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우리 중대원들밖에 모르는데. 엄마는 다 아는 수가 있지. 칠성이가 아니 연대장님이 넌지시 흘리더라. 아들, 이번 훈련 힘들 거야. 거긴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곳이야. 진짜 전쟁터나 다름없거든.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군인이에요. 엄마 아들답게 혼자 힘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피자도 치킨도 안 돼요.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최수연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다 컸네, 우리 아들. 알았어. 이번에는 엄마가 믿고 기다릴게. 대신 다치지만 마. 1등 안 해도 되니까 살아서만 돌아와.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끄는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며칠 뒤 일대대 병력을 태운 트럭 행렬이 강원도를 향해 출발했다. 덜컹거리는 트럭 짐칸, 매캐한 매연 냄새, 그리고 긴장한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 인제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진흙탕이 된 수경지에서 텐트를 치며 지우는 비로소 실감했다. 이곳은 엄마의 치맛바람이 닿지 않는 오로지 자신의 두 다리로 버텨야 하는 냉혹한 야생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우는 몰랐다. 훈련장 인근의 깊은 산속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최수연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낡은 지도와 고성능 무전기가 놓여 있었다. 약속은 지킨다, 아들. 밥은 안 줘. 대신 청소는 해줘야지. 그녀의 시선은 훈련장이 아닌 훈련장 외곽을 배회하는 수상한 승합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파주에서 놓쳤던 마약 조직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훈련 3일차. 지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씻지 못해 꾀죄죄한 얼굴, 진흙 범벅이 된 전투복, 그리고 쏟아지는 졸음.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김 병장이 낙오하려는 것을 부축하며 끝까지 고지를 점령했고 매복 작전에서는 가장 먼저 적의 움직임을 포착해 두고 했다. 야, 강지훈. 너 다시 봤다? 그냥 곱게 자란 도련님인 줄 알았더니 완전 악발이네. 김 병장이 건빵을 나눠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처음으로 장군님의 아들이 아닌 전우 강지훈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입안이 텁텁했지만 건빵이 꿀맛처럼 느껴졌다. 그 시각 훈련장 북쪽 경계선. 전문 대항군 복장을 한 무리가 은밀하게 철조망을 절단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훈련 부대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무기는 훈련용 레이저 발사기가 아닌 소음기가 장착된 실탄 화기였다. 목표는 확인했나? 확인했습니다. 1대대 2중대 3소대. 현재 600고지 능선에서 휴식 중입니다. 강지훈도 거기에 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 일명 독사가 차갑게 웃었다. 그는 과거 최수연이 수행했던 작전에서 한쪽 눈을 잃고 조직이 와해되는 굴욕을 겪은 국제범죄 조직의 간부였다.
그는 최수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그녀의 아들을 노리고 있었다. 죽이지는 마라. 생포해서 인질로 삼는다. 그래야 화이트 로즈 그 여자가 제 발로 기어와서 목을 내놓을 테니까. 놈들은 훈련 상황을 틈타 일대대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갔다. 한편 최수연은 훈련장 맞은편 산 중턱에 위장 텐트를 치고 잠복 중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장거리 감시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씩씩하게 산을 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것도 잠시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화면 구석 아군의 식별띠를 두르지 않은 그러나 아군처럼 위장한 병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일반 병사의 것이 아니었다. 발소리를 죽이는 보법, 수신호를 주고받는 손놀림. 살인 기술을 익힌 자들의 움직임이었다. 쥐새끼들이 기어이 여기까지. 최수연은 즉시 마 칠성 연대장에게 연락하려 했으나 산악 지형 탓인지 통신이 먹통이었다. 놈들이 전파 방해 장치를 쓴 것이 분명했다. 젠장. 최수연은 장비를 챙겨 일어났다. 아들에게 약속했다.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선배 군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던 수호자로서 그녀는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활을 꺼냈다. 총성은 위치를 노출시키고 훈련 중인 병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다. 무소음, 무진동, 그리고 확실한 살상력. 컴파운드 보호의 시위를 당기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지훈이 속한 3소대는 야간 방어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방에 거수자 출현. 암구호 확인. 초병을 서던 지훈이 외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화랑. 상대방이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의 암구호는 화랑이 아니라 백두였다. 지훈은 즉시 안전장치를 풀고 총구를 겨눴다. 정지. 암구호 불일치. 움직이면 쏘겠다. 그 순간 상대방이 손을 번쩍 들었다. 아, 미안합니다. 통제관입니다. 길을 잃어서 그런데 잠시 확인 좀 합시다. 통제관이라는 말에 소대장이 안심하고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통제관이 왜 실탄 탄창을 차고 있지? 그리고 군화끈 묶는 방식이 우리 군 스타일이 아니었다. 소대장님,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지훈의 외침과 동시에 통제관이라 사칭한 자가 품에서 섬광탄을 꺼내 던졌다. 번쩍. 강렬한 빛과 함께 귀를 찢는 폭음이 터졌다. 삼소대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곧이어 놈들이 들이닥쳐 개머리판으로 병사들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강지훈 어디 있어? 독사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소리쳤다. 지훈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바닥을 기어 숲을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진짜다. 진짜적이다. 독사는 쓰러진 김 병장의 머리채를 잡고 권총을 겨눴다. 강지훈, 내가 안 나오면 이 친구 머리에 구멍이 날 거다. 셋셀 동안 나와라. 하나. 지훈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나 때문에 동기가 죽는다. 나갈 것인가 숨어서 기회를 볼 것인가.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둘. 독사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그때였다. 휙-퍽.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독사의 손에 들린 권총이 튕겨나갔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한 발이 정확하게 권총의 몸통을 타격한 것이다. 누구냐?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놈들의 시선이 화살이 날아온 숲 쪽으로 쏠렸다. 나무 위 높은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올빼미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치며 그녀의 실루엣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비에 젖은 긴 머리, 얼굴을 가린 검은 마스크, 그리고 당겨진 활시위. 최수연이었다. 화이트 로즈. 독사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숲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타타탕, 타탕. 실탄이 나무 껍질을 찢고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최수연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타잔처럼 이동하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날렸다. 퍽, 억. 놈들의 어깨와 허벅지에 화살이 정확히 꽂혔다.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최수연은 나무 아래로 뛰어내리며 외쳤다. 강지훈, 멍하니 있지 말고 지휘해. 넌 소대원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 엄마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있던 지훈의 정신을 번쩍 깨웠다. 엄마가 왔다. 또 나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엄마 혼자 저 많은 적을 상대하게 둘 수는 없었다. 지훈은 섬광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대원들을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실전입니다. 김 병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우회에서 놈들의 측면을 쳐야 합니다. 지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훈련용 연막탄을 집어들었다.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소대장님과 김 병장님은 놈들의 뒤로 돌아가서 제압하십시오. 야, 강지훈. 너 미쳤어? 실탄이라고.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훈은 안전핀을 뽑고 놈들 한가운데로 연막탄을 던졌다. 치익.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독사와 부하들이 당황하여 기침을 하는 사이 최수연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활을 버리고 품에서 삼단봉을 꺼냈다. 깡, 퍽. 뼈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무했다. 최수연은 춤을 추듯 적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타격했다. 하지만 놈들도 만만치 않았다. 숫자가 너무 많았다. 한 놈이 뒤에서 최수연의 목을 조르려 했다. 엄마 뒤에. 지훈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그는 훈련소에서 배운 총검술 동작으로 놈의 명치를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 묵직한 타격감. 놈이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잘했다, 아들. 최수연이 웃으며 지훈의 등을 맞대고 섰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번개가 칠 때마다 모자의 얼굴이 번갈아 비쳤다. 엄마 왜 왔어요? 오지 말라니까. 아들이 위험한데 안 오는 엄마가 어디 있니? 잔소리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집중해. 내 3시 방향 2명. 확인. 지훈은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는 엄마와 호흡을 맞춰 싸우기 시작했다. 최수연이 하단을 공격하면 지훈이 상단을 견제했고 지훈이 위험할 뻔하면 최수연이 막아냈다. 그것은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전투였다. 혈육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호흡. 한편 연막탄 소리와 총성을 들은 인근의 훈련 부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실상황이다. 포위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대항군 연대와 훈련 통제관들이 독사 일당을 포위했다. 독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최수연을 향해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휘둘렀다. 죽어. 같이 죽자. 최수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놈의 팔을 잡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쿠당탕. 독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비에 젖은 훈련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삼소대원들은 기적적으로 중상자 없이 모두 생존했다. 병사들은 멍하니 서 있는 지훈과 그 옆에 서 있는 검은 옷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마스크를 벗은 최수연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마 칠성 연대장이 헬기에서 뛰어내렸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지훈아. 마 대령은 흑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보고 울상이 되었다. 늦었어, 칠성아. 항상 넌 한 박자 늦더라. 최수연이 피식 웃으며 머리카락에 물기를 짰다. 그리고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의 전투복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생채기가 났지만 눈빛만은 늠름한 군인의 것이었다. 아들. 아까 그 개머리판 가격 자세 좋았어. 어학점 줄게. 엄마는 F학점이에요. 오지 말라니까 기어이 와서. 지훈이 투덜거렸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엄마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전우들도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엄마 역시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의 보호만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봐요, 아줌마. 당신 정체가 뭡니까? 민간인이 훈련장에 들어와서 사람을 패면 어떡합니까? 상황을 모르는 헌병대 장교가 달려와 최수연에게 소리쳤다. 마 대령이 나서서 막으려 했지만 최수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헌병 장교 앞으로 다가가 시익 웃었다. 나 그냥 아들 밥 챙겨주러 온 극성 엄마라고 해두죠. 아, 그리고 저기 묶여있는 놈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신원 조회부터 확실히 하세요. 인터폴 수배 명단에 있는 귀하신 몸들이니까. 최수연은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나갈게. 남은 훈련 잘 받아라. 이번엔 진짜 안 도와줄 거야. 조심해서 가요. 비 많이 오는데. 걱정 마. 엄마 운전 실력 알지? 최수연은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유령처럼. 하지만 지훈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훈련장은 강지훈의 무용담으로 떠들썩했다. 무장 간첩 사실은 마약 조직원을 맨손으로 때려잡고 소대원을 구한 영웅. 하지만 지훈은 그 공을 모두 전우들에게 돌렸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소대원들이 다 같이 한 겁니다. 지훈은 더 이상 엄마의 후광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광은 자신을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이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신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별이 되리라 다짐하며 그는 묵묵히 젖은 군화끈을 다시 조염했다. 강원도 인제에서의 과학화 전투 훈련은 막을 내렸다. 일대대는 실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전원 무사 복귀했고 특히 강지훈 이병은 뛰어난 상황 판단력과 희생정신을 인정받아 연대장 표창과 포상 휴가증을 받았다. 하지만 군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민간인 최수연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언론에는 아군 특수정찰팀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제범죄 조직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했다는 내용의 짧은 보도만 흘러나왔다. 마 칠성 연대장은 사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군단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연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훈련 상황에서 외부 무장 세력의 침투를 허용한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자네가 책임을 통감하는 건 알겠네. 하지만 마 대령. 군단장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그 특수 정찰팀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나? 자네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순간 사단이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골치 아파진다네. 그녀의 존재는 이 나라의 비망록에도 없는 지워진 기록이야. 마 대령은 침묵했다. 그는 이미 최수연이 자신을 희생하여 아들과 부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공을 군에게 돌리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보상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들이 이룬 성과만 떳떳하게 남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강지훈 이병의 포상 휴가는 즉시 시행하고 포상 내용은 최대 한도로 올려. 이건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세. 명심하겠습니다. 마 대령은 경례와 함께 지휘통 제시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찬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최수현이라는 별은 빛을 뿜는 대신 조용히 주변을 지키는 묵직한 수호자의 별이라는 것을. 한편 파주 일대대로 복귀한 지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군 아들이라는 꼬리표에 연연하지 않았다. 훈련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전후에는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생활관에서 지우는 김 병장에게 말했다. 김 병장님,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냥 평범한 분이십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제가 배운 건 제 옆에 전우를 믿고 제 실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김 병장은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알지. 이제 알겠어. 너 진짜 군인 다 됐더라. 고맙다. 솔직히 나 내 어머니한테 맞을까봐 무서워서라도 군 생활 열심히 할게.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선우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수연의 과거는 그렇게 쉽게 잊힐 과거가 아니었다. 며칠 뒤 지훈이 포상 휴가를 나가기 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으로 그녀의 운전기사가 쪽지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잊혀진 과거는 완벽히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사용할 비상 연락망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쪽지를 찢어버린 최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국제범죄 조직의 잔당들은 그녀가 과거에 파괴했던 거대한 뿌리의 일부였다. 그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놈들은 반드시 그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터였다. 내가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것이 놈들에게 아들의 존재를 알려준 실수가 된 것인가? 최수연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피로 물든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어둠 속의 전사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아들과의 약속이 먼저였다. 아들은 곧 그녀의 곁으로 돌아올 테니까. 최수연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범한 엄마의 얼굴로 돌아왔다. 강지우는 포상 휴가를 받아 부대를 나섰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김 병장과 이일병은 그에게 깍듯이 경례를 붙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희롱이나 조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가슴 벅찬 기분으로 위병소를 빠져나왔다. 위병소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아닌 아담한 국산 경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 앞에는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그리고 따뜻한 카디건을 걸친 최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캔 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엄마. 지훈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최수연은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군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섞인 냄새. 그 냄새가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향기였다. 수고했어, 우리 아들. 엄마도요. 저 보러 와주느라 고생했어요. 차에 올라탄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 엄마에게 캔 커피를 건넸다. 엄마, 이제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저한테 모든 걸 숨겼어요? 왜 장군님이었던 걸 숨기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았어요? 최수연은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이 질문이 오늘 대화의 핵심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엄마가 군인이었던 건 사실이야. 아주 어릴 때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에 청춘을 바쳤지. 하지만 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녀는 지훈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엄마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진정한 용기를 갖기를 바랐단다. 최수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엄마의 과거는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건 피와 총알로 얼룩진 과거야. 엄마는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엄마는 화이트 로즈라는 별을 군대에 두고 너를 위한 엄마 최수연이라는 꽃을 피우기로 결심했단다.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엄마가 왜 젊은 나이에 모든 명예를 버리고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특수 임무보다 어려운, 오직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엄마가 절 구하러 왔잖아요. 그때 봤어요. 엄마의 눈빛. 그건 어쩔 수 없었지. 놈들이 실탄을 가지고 널 해치려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그 순간 멍하니 있지 않고 소대원들을 지휘했잖아. 내 스스로 연막탄을 던져 상황을 바꿨지. 엄마가 지훈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 바로 그거야. 최수연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한 용기는 총을 잘 쏘는 능력이 아니라 두려운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란다. 엄마의 가장 큰 힘은 준장 계급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아들로 자랐다는 사실이야. 그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고마워요. 울지 마, 우리 강한 아들. 자, 이제 이 엄마의 진짜 임무를 시작해야지. 진짜 임무요? 응. 포상 휴가 나온 아들 배불리 먹이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삼겹살 왕창 구워줄게. 그리고 너 좋아하는 만화 영화도 같이 볼까? 최수연은 해맑게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파주의 들판을 가로질러 서울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지훈의 군 생활 초반의 혼란과 공포는 이미 과거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작고 단단한 별이 되어 있었다. 최수연은 백미러를 통해 아들의 행복한 미소를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록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지만 아들의 미소를 지킬 힘만 있다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았다. 전설적인 화이트 로즈는 세상에는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들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어머니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특수부대의 훈련보다 강했고 그 어떤 별 계급장보다 빛났다. 이것이 바로 파주의 위병소에서 시작된 가장 자극적이고도 감동적인 별을 품은 꽃의 이야기였다.